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목선 얘기 좀 간단하게라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군, 이번엔 정강석화 예인, 삼척항 목선 경계 실패 학습 효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이 심야에 월선을 해서 우리의 북방항에서 NLL을 넘어오자마자 바로 우리 군이 가서 예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삼척항 이 파장, 이 북한 목선 파장에 대한 학습 효과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번엔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동해 NLL 넘자 초계함, 고속단정 등 급파했다. 그리고 군복 입은 1명 등 3명을 조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중에서 가장 지금 귀를 잡는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귀순 의사를 묻자 일 없습니다. 북한에서 일이 없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귀순이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답을 했지만 지난 6월 2명의 경우도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귀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귀순 의사가 없다라고 지금 이 배에 탄 북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선에는요, 신수건이 내걸렸습니다. 신수건. 신수건은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겠다, 귀순하겠다, 이렇게 의사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지금 이게 어두운 상황에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여기 이 신점선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배에 뭔가 이렇게 내달려 있죠? 그리고 이게 하얀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신수건. 뭔가를 내건 거예요. 굳이 NLL을 넘어서 내려오는데 귀순 의사가 없다면 이거를 내걸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귀순 의사는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제목 더 보죠. 신수건 내걸고 엔진 가동의 남쪽으로 항해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기사에 좀 더 설명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군은 NLL 넘기 전부터 집중 감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통상 여기 여기 그림 봐주세요. 여기가 NLL이거든요. 요즘에 여기에 오징어가 굉장히 풍어라서 북한 이 목선들이 많이 몰려 있다 그럽니다.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날은요, 27일 오후에는요, 이 목선만 홀로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른 북한 어선과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얘기입니다. NLL 넘기 전부터 집중 감시됐고요. 혼자 있으니까 감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으로 내려오자 즉시 현장 출동했다. 북한군 어업 활동에 쓰는 부업선으로 보이는데요. 3명 중 1명은 북한 군복을 입었다. 정부 오늘 송환 절차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죠?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넘어오자마자 바로 발각이 돼서 예인됐죠?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그럼 왜 넘어왔느냐 하는 말에 항로를 잃어버렸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요. 이쪽 애들에 넘어오자 이쪽은 불이 다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남쪽인지 누가 봐도 압니다. 그런데 항로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엔진을 가동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신수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귀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성진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지금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흰수건을 내걸었다고 그러는데 예. 과거 사례를 보면 군 당국이 밝히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예. 독가지 같은 경우를 말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귀순 의사를 100%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수건 같은 걸 그냥 말리기 위해서 걸어놨을 수도 그럴 있다.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3명의 선원 중에서 또 내부적으로 또 이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일부는 귀순하겠다, 일부는 안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일단은 지역 합심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7, 8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지역 합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1차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중앙 합심으로 다시 또 들어가야죠. 통상 좀 궁금한 부분이 사실은요, 저번에 삼척강 관련 이 소형 목성 파문이 났을 때 물론 군이 워낙 놀래고 비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속하게 반응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귀순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지금 신중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도 귀순 관련 문제는요, 이런 신문을 충분히 한 뒤에 그 다음에 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예인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귀순사 없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봐도 좀 과유불급이라고 그러나요? 한자성어를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이 지역 합심에서 웬만한 예. 결과가 나고 난 다음에 이게 브리핑을 한다든지 예.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예. 초특공 보고 놀란 것은 잘해야 놀란다고 예. 또 이게 또 숨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까 봐 너무 빨리 이게 최영철 중간 수사에서 나온 것 편집위원께서 요 같아요. 귀순 관련 부분에서 이 군 당국의 설명 어떻게 좀 보셨어요? 당국이 너무 빨리 하고 있죠. 지난번 예. 삼척항에 그 북한 어부들이 예. 상륙했을 때도 그 제대로 된 신문 결과를 내놓지 않고 계속 숨기고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무 많은 것을 숨겼다는 것이 들통이 나서 지금 예. 국방부의 신뢰가 엉망이 됐죠. 지금 예. 그래서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나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국방부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자꾸만. 아. 이번에도 너무나 짧게 조사를 해놓고 예. 결과를 내놨죠. 그래서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또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에 나라를 지킨다는 이번에 북한 목선에 대해서 빨리 출동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을 예. 하지만 이번에 또 조사를 이렇게 얼렁뚱땅 그냥 겉표피만 하고 예. 속은 제대로 들여다 예. 못한 이런 조사를 했다는 것에서 국민들이 또 신뢰를 국방부에 대해서 걷어가지 않느냐. 아. 국방부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북한과 맺었던 9.19 군사합의를 야당에서 없애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국방부를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방부가 계속 뚫리고 북한 사람들 잡아놓고 그냥 풀어주는 이런 행위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 대해서 자꾸만 저자세 국방을 보인다면 예. 국방부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를 완전히 거두겠다는 것이 야당이나 상당수 국민들의 예. 주장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제라도 좀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노력과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 문제 목선이 주말 동안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채 이틀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귀순 의사가 없다는 것부터 공개를 해버린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저 목선에 탄 북한 사람들의 가능성, 귀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침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저런 소형 목산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거를 독의 어떤 항으로 예인했다. 그리고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굳이 귀순 의사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뭔가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예. 국가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 모든 사안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라는 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처리 매뉴얼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의심 사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없이 어느 때는 이런 기준, 다른 때는 다른 기준 예. 이렇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런 아무리 자신들이 좀 쉽게 예.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매뉴얼을 더 정비를 하고 그 매뉴얼을 이런 거다라는 예. 거를 내세운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하면 예.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귀순 의사가 없다는 걸 빨리 발표해버리면 예. 현 정부 하에서는 의심을 사죠.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귀순을 하게 할 의사가 있다 이런 거는 빨리 해도 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심을 안 살 수 있는 사안이지만 예.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기순이 없다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발표하는 게 예. 정무적인 판단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목선이 넘어갈 때 잘 감시하고 넘어오자마자 얘기를 한 건 잘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만 신문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귀순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 사실은 귀순은 북한 분 중에서 남한으로 귀순할 때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고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명 넣었는데 이 사람도 귀순 안 한다.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해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주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 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또 꽤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 보복, 그리고 북한의 도발, 지금 최근에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이죠. 여름 휴가 반납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 이른바 우방 대우를 하는 그 명단에서 빼겠다고 하죠. 지금 닥쳤어요. 그 얘기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촉각, 5일로 거론되는 개각도 준비.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반납했다. 그러니까 일이 많다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도 휴가를 취소했고요.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박영선 장관 등 장관들도 줄줄이 여름 휴가 안 가기로 했다. 여름 휴가를 다 안 가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네요. 이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휴가를 가시는 장관이 계신다면 참 여러 가지 또 뒷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별다른 일이 없는 장관은 휴가를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안 간다고 다 안 가면 이게 뭡니까? 그럼 장관이 휴가를 안 가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갑니까? 그럼 그 직원들은 고위직인데 고위직 직원이 안 가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휴가를 갑니까? 다 못 가는 겁니다. 또 이러면요.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휴가를 안 가지만 다른 청와대 직원들은 휴가를 가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휴가 관련된 또 다른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자, 한겨레 기사는요. 문재인 대통령 여름 휴가가 취소된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오늘부터 5일간 여름 휴가인데 일본 관련 현안 때문에 취소를 한 거다. 아까 매일경제 기사는 일본 현안도 있고요. 북한 미사일도 있고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휴가가 취소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한겨레는 일본을 콕 집어서 이유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북한 미사일과 개각은 휴가 취소에 영향을 안 줬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일단 문재인 대통령 휴가 취소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일단 공무원들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신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보고는 다 휴가 맞죠. 가서 다 보고하고 그럼요. 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데 예. 어찌됐든 지금 이번 주에 일본 문제가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예. 분수령이기 때문에 예. 그에 관련 노력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휴가를 안 가신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휴가 안 가신 걸 넘어서서 어쨌든 2일 날이지 4일 날 예정된 일본 가기에 화이트리스트 관계 통과에 대해서 좀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이 총리도 안 가신다는 건데 예. 이 총리 등의 라인을 통해서 밀어보는 아. 그것이 통과되면 21일 이후에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제 밀어서 협상의 여지를 두는 이런 좀 행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선일 평론가께서는 이 휴가 취소한 부분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마땅한 예. 대책이 없을 때는 예.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나 지도자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각오가 비상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치인의 일정은 예. 정치의 종합예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정이 가지는 게 단순히 그 일정 자체가 아니라 예. 좀 전에 윤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국민 메시지부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하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때 뭐 긴밀하게 또 뭐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든지 예. 생각의 그 폭을 넓히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거 그렇게 막 쉽게 정해지는 거 아니죠. 그 자체가 메시지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요. 아마 관가가 비상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통령의 휴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안들이 있다는 얘기 했는데요. 이번엔 이 주제와 관해서 신문 대 신문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대한민국 맞닥뜨린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나란히 보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동상신문 대 신문은 같은 주제에 다른 내용을 다루지만 오늘은요, 주제도 다루고요,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맥이 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동아일보인데요. 조국, 한일, 어느 쪽에 동조할지 밝혀라.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려서 최근에 민정수석에 물려놨는데요. 일본과의 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계속 글을 올리고 주말 동안도 상당히 많은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기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제가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는 최근에 우리 현안인 한일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의 어떻게 보면 약간 과격한 주장일 수도 있어요. 선택하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겨레 기사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 미사일 도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안 중에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소개한 누가 네 분께서는요, 앞에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느 쪽 내용에 좀 더 공감하는지, 지금은 이 조국 전 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중요한 거다. 이유가 뭔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청와대 떠나자마자 다시 SNS 여론전. 일단 제목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떠나자마자 뭐 글 썼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일 어느 쪽 입장에 동의하는지 일부 정당, 언론은 분명히 밝혀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민정수석 이후 중단한 트윗도 재개했다. 그러자 이런 조국 전 수석의 글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친일 프레임으로 사회를 분열시킨다. 대한민국 위의 통치 권력에서 제발 떠나라.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쓴 글의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당과 언론이 일본 정부 주장에 동의하는지 한국 정부와 대법원 입장에 동의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을 담은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한국당 투톱 안보 막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제목에 있는데 잘렸네요. 여기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그래서 기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굴종적인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다. 이렇게 어제 국회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같이 황교안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이 집요하게 한미동맹을 흔들어 놓은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 위협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돼서 안보 문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내용들과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였던 일, 경무였지만 영광이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촛불 명예의 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업무 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롯이 저의 비재와 불민한 탓입니다.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습니다. 북한을 대변해주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인질범과 동화 혹은 동조하는 비합리적 현상,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기에 가까운 현실 부정입니다. 신형 탄도미사일, SLBM, 핵무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굴종적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치 마십시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진정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란 말입니까? 평화는 강하고 좋은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 중에 조국 전 수석의 발언은 지난 금요일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민정수석 물러날 때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기사도 봤고요. 영상도 들어보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 전 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 각각 한일 갈등 문제 그리고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현안이죠. 그런데
그 주장의 방향을 가만히 보면은요, 밖이 아니고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패널 내부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성진 기자께서는 2개 기사 봤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둘 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이게 그냥 난영난제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죠. 누가 낫다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지만 이게 조국 쪽에 제가 조국 전 수석 쪽에 포커스를 맞췄던 이유는 이게 지금 효과면에서는 조국 전 수석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는 의도야 뭐 어쨌든 간에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무슨 이슈가 나오면은 조국 전 수석이 SNS에 올리면 그게 이슈의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 조국 전 수석이 한마디 하면은 트위터 통해서 한마디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또 반대해서 또 야당에서 반응이 나오죠. 네, 반응이 나오고 그렇지만은 그 이슈를 하나로 몰아가 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이 결과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은 19%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신 이 여당 지지율은 높았단 말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여당 쪽 입장에서는 여권 입장에서는 효과가 나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의 저런 공세, 저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저런 글들이 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게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여당에서 여당다운 의견이 없다는 어떤 말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지금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사람이 조국 전 수석이다. 이렇게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이슈를 잘 끌고 간다고는 하겠지만은 이 건전한 발전이라든지 건전한 토론을 다 제한하는 블랙홀처럼 하는 부작용도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는 여권에 유리하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번에 그럼 윤기찬 변호사가 보시기엔 지금 조국 전 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 각각의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주장이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일단 조국 전 수석의 말씀은 일단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한국 정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자를 빼면 한국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한국 정당의 그 정자가 빠진 걸로 보신다는 거네요. 일부 언론은 또 어딜 지칭하는지 다 알 수 있겠고. 다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야당과 일부 언론은 없어요. 지금 이제 저분이 그 부분을 뭉뚱그려서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일본 정부의 말에 동조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결과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다 찬동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현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걸 다투는 거예요. 비판하고. 이 부분을 뭉뚱그려서 마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는 양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말씀은 사실 뭐 문 대통령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다라는 말씀은 좀 단정적이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과격한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고 그 안에는 실제 우리의 지금 외교안보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톨이가 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예요. 지금 예전에 1950년대에 에치슨 라인 국무장관이 발표했던 에치슨 라인에 따라서 6.25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말이 좀 있잖아요. 전쟁을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다 맞죠.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과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함께 동맹을 이뤄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산불을 약속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MD 라인에 우리 포함하지 않겠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하고 다른 내용을 약속했던 거고 그에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지금 동해상 쪽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안보의 지금 가장 큰 위협 단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지나쳐서 나쁠 거 없거든요. 안보에 대해서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숨은 뜻은 현 시국에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김상일 변호사께서는 조국 전 수석의 주장,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 두 가지 연속해서 봤는데요. 어느 쪽에 좀 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박성진 기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요. 난영난제. 네, 난영난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과적 수술 타격,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이게 뭐 종북 안보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을 보면은 뭐 반일 친일몰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윤기찬 변호사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예.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기식을 하면은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 중간에 피해보는 사람들, 약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무기를 쓸 때, 예. 핵무기나 뭐 큰 무기를 쓸 때 예.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수적 파괴가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건 워낙 그래서 파괴력이 크니까 파괴력이 엉뚱한 크니까. 피해가 생기게 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할 때는 예. 큰 사람들이 싸울 때는 예. 굉장히 그 외과수술적인 타격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몰아가면은 그러면은 예. 반공몰이처럼 예. 아니 북한이나 뭐 이런데 약간 우호적인 유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종북이란 말입니까? 공산주의자는 말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닌데 예. 합리적으로 다 같이 잘 지내자라고 예. 하면 그게 친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뭡니까? 북한은- 상황이 종북과 친일 이 두 가지 충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 프레임 싸움은 예. 친일 프레임 싸움이 이겨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정서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아. 박성 기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예. 이거를 뭐 이기기 위해서 반대 뭘 이슈를 가져와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저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윤기찬 변호사님 잘 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면 국민들도 생각이 다 있거든요. 아. 그리고 여론조사에 우리가 많이 매몰되지만 예.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양쪽이 너무 싫어서 하는 예. 게.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예. 그걸 하지 않는 정치권의 모습 그거는 자기 이익만 지키면 나머지는 피해가 좀 있어도 된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그러면은 국민의 지금 모습인 저런 거죠. 주장을 내놓게 되면 뭔가 진영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진영의 이익은 있죠.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예. 중간지대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예. 그럼 어떻게 신경을 써줄 겁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신경을 써주지 않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다? 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상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영철 편집위원, 조국 전 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완전히 갈라져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상황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어떤 주장에, 그리고 뭐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국이 굉장히 비상시국이죠.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지지 않고 그다음에 예. 모든 국무위원들도 지금 사실상 휴가를 전면 취소를 했을 만큼 사실 뭐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안 가니까 국무원들이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이죠. 그렇죠. 원래 사장님이 짜장면 시켜버리면 뭐 예. 밑에 직원들이 탕수육 못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똑같은 케이스인데 결국에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할 만큼 비상시국이라고 이 정권 자체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시국에서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권의 관료들이죠. 지금 자연인으로 잠시 돌아가 있지만 조국 수석은 잠시 휴직 상태죠.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사실상 뭐 법무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니까요. 그만큼 지금요.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인데 예. 조국 수석이 지금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냐, 만물 박사인 것이냐, 척척 박사인 것이냐 모든 사실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감나라 예. 대추나라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감나라 대추나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이 통하느냐? 통하지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국 수석은 싸움을 벌이는 언사는 하고 있지만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언사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조국 수석의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예. 미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답을 적어내야지 이분은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싸움을 걸면서 비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한국인지 일본 편인지 선택하라 이게 답을 제시한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답이 아니죠. 어떻게 답을 낼 것인가, 정답을 내줘야지 예. 계속 애매모호한 답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조국 수석은 척척 박사와 만물 박사 프레임에서 자신이 탈피하지 않으면 예. 결국 이 국정의 대통령을 조력하는 조력자로서 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예전 조선시대 사또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예. 그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삼권이 분립하면 예. 결국 권력을 나눠주면서 예. 전문가들이 나서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이성을 통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예. 조국 수석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것인 양 휘둘러서는 이 정부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정부의 모든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의 참모들은 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전문가적 소양만 발휘해야지 자신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예. 지식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지향해야 될 것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좋은 노래도 1절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은 여러 번 했고 저 말도 지금까지 한 96번만 더 하면 아마 100번 정도 한 예.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의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답을 내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자꾸만 비판만 해서는 결국 1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의 역량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경철 원내대표는 두 인물 모두 이젠 비판은 들을 만큼 들었다. 이제 답을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김상희 평론가. 나경원 원내대표께 제가 좀 충언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요. 예. 건전한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예.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면 같은 초록은 동색처럼 보일까봐 거기에 동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과도하면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건전한 사람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절대 담을 수 없다는 걸 좀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왠지 있으실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요. 이제 이 말이 예. 말 표현이 일반인이 듣기에 좀 과격하다, 예. 또는 이제 단정적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또 한편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야당이 안보에 대해서 말을 또 안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해야 되는 시기고 또 국민 누구나 볼 때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쌓아올린 최근에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신형이라 그래서 이게 방어 시스템으로 막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지금요. 그 고도도 50km 예.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반응도 사실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반응이 나오잖아요. 괜찮다라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신에치스는 라인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우려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때 정부가 야당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예. 발언이 세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발언의 수위가 적절하진 않지만 예. 그 내용이나 취지는 반드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주장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지금 더 이 시점엔 적절한 주장인가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우리 외교관 관련 얘기 일면 기사 소개할 때 봤던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일 갈등 와중에 지금 한일 갈등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죠. 그런 와중에 주 일본 총영사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좀 상황이 특히 그래요. 지금 이 일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 굉장히 뭔가 고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긴장할 때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더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총영사 경찰 조사 받는 중이다. 강경화 외교장관 리더십 큰 타격 아니냐. 외교관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무슨 나사 풀렸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여기 좀 더 기사에 소개가 돼 있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 수차례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외교부 안팎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그의 리더십도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고심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불거진 겁니다. 김수환 평론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를 다잡고 나가려면 예,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공무원의 기강회의일 수도 있고요. 예,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수하고 있다가 세상이 좋아지니까 네. 이게 드러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처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교훈이 돼서 예. 미래에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중심에는 강경화 장관이 보여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안 보인다는 거네요, 예. 지금요. 그래서 리더십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군요. 자, 일본에 파견된 우리 외교관이면 뭐 일이라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하고 이런 일을 하는군요, 지금. 뭐 이제 조사 중이라서 아직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지금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도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자체만으로도 참 국민들께서는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경제와 관련된 내용.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보시죠. WTO 개도국 혜택 박탈 지시한 트럼프. 한국 식량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WTO 회원국이잖아요. 근데 여러 분야 중에서 WTO의 농업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는 개도국주의를 갖고 있어요. 개도국주의를 가져야지만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뭐 보조금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입도 좀 어느 정도 관세를 좀 높게 매길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거예요. 왜 그거 하고 있냐고. 개도국 아닌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미국 무역 담당 기관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해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 주된 타깃이지만 같이 하다 보면 한국도 여기에 휘말리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는요, 개도국주의 포기, 향후 협약만 해당, 그리고 농산물 관세 보조금 축소, 당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도국주의 포기가 설사 있더라도 이거는 기존까지 한 건 상관없고 앞으로 일만 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보복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더 걱정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미국이 제시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개도국주의인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개도국 혜택 박탈의 4대 조건이 한국이 다 해당됩니다. 모든 나라, 많은 나라들이 개도국주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이 4가지 조건에 다 해당된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콕 집힌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WTO 개도국에서 실제 제외된 수입쌀 관세율이 지금 500% 넘게 지금 매기고 있는데 이게 150% 정도밖에 못 매긴답니다. 수입쌀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 보조금도 절반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WTO 변경 힘들어도 새 무역 체계로 한국의 개도국주의 박탈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And China joined the world trade. They became a rocket ship. Because, you know, it's a very unfair situation that took place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s are many of them. 자, 윤시환 변호사,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중국을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더 그 박탈 조건에는 우리 한국이 더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윤시환 변호사,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게 뭐 WTO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가 지금 논의 중에 있긴 한데요. 예. 실제 여기서는 관세나 보조금을 주지 말라라는 자유무역 기조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다가는 보호무역이잖아요. 자국에 유리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위해서 개방해라라는 취지인데 결국 이제 보호무역으로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예. 우리나라 수출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예.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또 경제적으로 풀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경제는 오히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없죠. 여태까지 자유무역 기조에 저희가 그 기조가 부상하게 된 게 이제 외교에 따라서 부상하게 예.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물밀듯이 몰려오기 전에 예. 외교적으로 우리가 풀 건 풀어서 유예시켜 놓고 그다음에 자국 산업을 보호한 육성한 뒤에 그 물결을 맞아야 되는데 예. 이게 너무 빨리 몰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기조도 보면 지금 10년 동안 그 새로운 대체 체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예. 실제 당장 체결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예.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대책 수립을 당장 해 가고 정부는 외교적으로 좀 유예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정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그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국민이 살아야 되는데. 김수환 평론가. 뭐 국제정치가 힘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걸 요새 우리가 아주 크게 느끼고 아주 있는 것 주변 같고요.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근육 자랑들을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 그 자유무역이 성장해 가려면 예. 그걸 이끌어가는 산업이 커지잖아요. 예. 근데 뒤에 처지는 산업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아.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를 예. 앞서 나가는 산업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거든요. 양극화가 심해진 거에 지금 그 결과물이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전 세계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농업 분야도 농업 분야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 있는 분야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쉽지는 않고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죠, 지금. 지금 안타깝게. 두 분께서 지금 그럼 당장 우리가 어떤 해법이냐인데 윤기찬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가서 사정이라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우리가 다른 분야 이거 좀 육성해서 뭔가 지금 만회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해법이긴 한데 사실 좀 제가 듣기에 뾰족하지는 않게 들리네요. 뭐 두 분 말씀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요. 알겠습니다.